재단에서 발표를 해달라고 했었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발표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줄 알았으면 오지 않았을 건데, 아침 9시 반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자리에 거의 5시가 다 되어갈 때까지 지금 붙잡아 놓고 강의를 이렇게 들으라고 하는 줄 알았으면 제가 오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왔으니까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저를 맨 마지막에 발표로 배치를 해 놓으신 이유가 좀 빨리 끝내달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맨 마지막에 배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원하시는 대로 조금은 일찍, 예측되어진 시간보다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고에 들어가기 앞서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등급제라고 하는 거죠. 장애 등급제. 지금 장애 1급, 2급, 3급,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아까 임수열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7월 1일부로 등급제가 폐지가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까지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은 등급제 폐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요 하면은 종합조사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안면 화상 장애인한테는 종합조사표가 절대로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됩니다. 잘못 변해 나가거나 적용이 되었을 때 이거 고쳐달라고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우리가 연대해가지고 목소리를 내면 과연 우리의 목소리가 받아질까? 받아집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안면 화상 장애인, 즉 안면 장애인은 장애 등급 1급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만들었을 때. 아까 선생님이 건강보험공단에, 국민연금공단에 막 이야기를 하셔도 이걸 처음에 만들었던 분들은 안 계시기 때문에 누구도 대답을 해주기 어렵습니다. 처음에 만들었을 때 1급 안면 장애인은 없었어요. 그런데 목소리 연계해가지고 보건복지부 앞에 가가지고 데모하고 이렇게 해서 1급이 부분적으로 수용이 되었죠. 그런데 올 7월 1일부터 등급제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별 큰 의미는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할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시는 용어들이 대부분 다 의학적인 용어를 사용을 하세요. 근데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을 하고 장애인복지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즉 용어 정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저희 사회복지 또는 장애인복지 쪽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장애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장애, 오케이, 인정을 하고 장애인으로서 건강하게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게 지금 장애인복지에서는 화두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도 정말 많이 하고는 싶은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9시 반부터 지금 4시 반까지 정말 힘드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마찬가지로 또 원고 들어가기 앞서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오늘 발표를 하시는 피닉스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미국에서 오신 분들, 선생님들, 그리고 영국에서 오신 선생님들, 정말 부럽습니다. 화상장애인들을 대표해가지고 훌륭한 프로그램을 만드시고 전 세계에 보급을 하시고 그것을 이렇게 알려나가는데 앞장서시는 거 보면서 굉장히 부럽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작업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주최하는 한림 화상복지재단이 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사장님,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계속 참석하시는 거 보면 충분히 내년이나 후내년에는 피닉스 소사이어티나 페이스 이퀄리티하고 똑같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한국의 재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쭉 발표하시는 걸 들어보는데요,
굉장히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기뻐하시고 이 정도면 충분히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 말씀처럼 화상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 지나는 연도에 따라서 1살, 2살, 3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면 저는 50살이 되었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요, 아픔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슬픈 것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다는 아니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살만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살만 하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이 자리에 부르는 게 안면 화상 장애인, 안면 장애인으로서 이 자리에 불렀는지 아니면 전문가로서 불렀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저도 재미있게 하려면은 화상 장애인으로서 저의 경험을 이야기하면 훨씬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을 텐데, 저한테 요구했던 것은 전문가로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해서 부르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분들하고 전혀 뜬금없는 이상한 학술적인 용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이 뒤에도 다 학술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넘겨주시겠어요? 더 넘겨주시겠어요? 더, 예. 요 뒤에 쭉 나와 있는 내용은요, 제가 읽어가거나 제가 발표하는 게 아니고 오늘 아나운서를 하고 계시는 선생님이 읽어주시고 발표가 끝나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고요, 익숙해져가지고. 저는 아나운서 하시는 분을 보고 어디서 많이 뵀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많이 보던 TV 프로그램 중에 새나개라고 있어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고 해서 거기에 수의사로 나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굉장히 잘생기셨거든요. 네, 그분하고 정말 닮으셨어요. 네, 근데 목소리도 훨씬 더 좋으시고, 그래서 저분이 읽어가셔도 충분히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전체를 다 읽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5분 정도만 읽어서 쭉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제가 지금 발표하려고 하는 것은 오전에 우리 임수철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10년 전에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똑같습니다. 왜? 말씀하셨던 것처럼 10년 전에도 우리가 없었고 지금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우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는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힘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009년도에 제가 아까 영국에서 발표하셨던 분 800명 정도 조사를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전국에 있는 화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했던 결과입니다. 그래서 성별, 연령, 교육 수준, 직업, 거주 지역에 따라서 저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냥 저거는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겨주시죠. 그 다음에 인구학적 특성을 보시면 사고 전 혼인 여부, 기혼자나 미혼자가 똑같았었고요. 사고 후 혼인 상태 지속 여부는 기혼자나 미혼자가 똑같이 혼인 상태를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저걸 조사하고 결과를 놓고 보았을 때 동의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상담을 했던 안면 화상 장애인들은 기혼 상태에서 이혼이나 사별이나 결국은 기혼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없다라고 나왔는데 저거는 제가 동의를 못했었고요. 그때도 동의를 못했는데 지금도 잘 동의가 안 되고요. 다음이요. 전반적인 특소 검토에서 첫째로서 화상인은 다른 장애 유형보다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좀 더
조금 더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면 여성보다 남성이 비율이 더 많다. 그거는 사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둘째, 화상 여부가 기온 또는 기온 상태 유지를 영향을 주느냐? 근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동의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장애 등급은 판정받지 않아서 등급이 없다라고 하는 게 압도적으로 높았고요. 3급, 2급, 1급 순으로 나타나는데, 지금은 7월 1일부터 3급, 2급, 1급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전부 다 심한 장애로서 나타나는데, 사실상 안면 장애로서 심한 장애 등급받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저걸 결정하신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저 등급을 결정하는 것은요, 화상 장애인들이 결정한 게 아니고 학자들이 결정했던 게 아니고 의사 선생님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등급을 할 때요. 그래서 65%, 70%, 45% 이 비율을 의사 선생님들이 결정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저것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얼굴에 큰 점이 하나 생기거나 뾰루지가 났어도 외출하기가 굉장히 꺼려지고 힘들어 하는데, 그게 40%, 50%, 60% 이건 별 의미가 없어요. 비율 자체는. 따라서 거기에 대한 목소리는 반드시 좀 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목소리가 계속 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이요. 실제적으로 직업, 교육, 결혼 등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사회적 차별을 당한 가장 대표적인 장애 형태가 화상장애입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장애 등급에서는 다른 장애 유형보다 등급받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아마 우리나라뿐이 아니면 이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 우리나라처럼 장애 등급이나 장애 등록을 하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차별의 가장 전면에 서 있지만 장애 등급도 잘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차별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시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분명히 차별은 가장 높은데 장애인 복지 서비스는 이용하지 못하는, 등급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불합리, 중복장애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얘가 문제이고요. 다음, 화상 원인, 평균 나이, 주요 화상 원인 앞에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화상을 입을 때는 최근에 화상 입은 환자가 3분의 1이 넘고, 화상 발생 후 화상 장애 지속 기간이 가장 오래된 것은 404개월이라고 해서 쭉 연결되어지는 것이고요. 평균적으로 27개월이니까 저게 10년 전의 것이었으니까 지금은 저 평균 개월이 훨씬 더 많아지겠죠. 높아졌겠죠. 사고에서 기행된 것이 가장 높고 연령대는 3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화상을 입은 부위, 손과 발이 가장 많고, 상지와 하지, 앞면, 몸통, 귀, 눈, 코 이런 순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안면 장애인 빼놓고 나머지는요 전부 다 기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별로 인한 시각적인 차원에서는 장애 판정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것도 바꿔달라고 요청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노출 부위가 압도적으로 높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노출 부위가 아닌 비노출 부위였으면 밖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특성으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상의 중증도, 화상의 깊이가 3도라고 하는 거, 이쪽으로 이 정도로 나타나고요. 다음이요. 화상 치료는 계속해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래서 의료가 가장,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로 화상 장애인들한테 물어봤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험 수가가 적용이 안 되고요. 지금도 똑같은데요. 선생님들이 계셔서 조심스러운데, 새로운 보험 수가 적용, 새로운 기법이나 방법들은 잘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주실래요? 화상을 입었을 때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고요.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응급치료에 대한 거. 다음이요.
응급치료에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받았는지 만족도가 높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만족도 조사를 해보면 다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날 겁니다. 왜냐하면 화상 경험자의 특성상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면은 혹시라도 몰라서, 그래서 굉장히 만족도를 높게 응답하는 비논리적인 응답 결과들이 나타나는 게 여기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만족 정도가 높지 않아도 높다라고 계속해서 체크를 해요. 왜?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다음이요. 화상치료시 전체 의료비 2009년도 이 정도 나왔다는데 가장 높았습니다. 장애 유형 중에서 병원 치료비로서 가장 높은 게 내부 장애 다음으로 화상장애가, 안면장애가 치료비가 가장 높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사용되는 민간보험 거의 없었고요. 급여금 확대가 가장 필요한 부분, 보험 적용을 좀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넘어갈게요. 예. 민간보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영향이 다수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보험으로서 좀 해달라.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으로서 좀 정리를 해달라라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다음이요. 의료진 특성으로서 이용비용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치료비가 충분히 지원된다면 지금도 치료를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아직도 많다라는 것이고요.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화상사고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및 심리적인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스스로 얘를 생각을 안 하고 감추어 두고 있는데요. 어느 순간에 뻥 터져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그게 심리적인 문제까지도 연결되어지죠.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했었을 때 가장 심각하게 보았던 게 엔티소셜이라고 하는 반사회적인 심리적인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빨리 끝내라고요. 다음이요.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치료 경험, 그 다음에 화상사고 이후 외상 스트레스 증후 및 심리적 문제 중 겪는 우선순위로서는 1순위, 2순위, 3순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이요. 심리적인 특성으로서 치료시 겪는 통증하고 후유증, 두려움, 이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까 어느 분도 말씀하셨지만 화상으로서는, 그러니까 화상 사건이 발생하는 원인, 이것도 그 상태도 어마어마하게 큰 스트레스이지만요, 치료할 때 나타나는 이 고통도 굉장히 큰 스트레스고, 그 다음에 병원 퇴원 이후에 집안이나 지역사회에서 적응하는 것, 세 번째 스트레스, 요게 그대로 다 나타나는데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게 사회복지 서비스의 접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으로 넘겨주시고요. 나타나는 게 화상사고 가족과의 갈등이 일어나는 게 가장 먼저 나타났습니다. 오늘 발표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가족과의 갈등은 그렇게 안 나타나는 것 같아서 나오지를 않아서 저는 한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았을 때, 조사를 했었을 때는 화상사고 후에 가족과의 갈등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났다라는 거죠. 왜 나타나느냐? 치료비 문제하고 생활비하고 재활치료 문제, 이거 지속성 때문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가족과의 갈등입니다. 다음이요. 예, 화상장애가 다른 장애에 비해 특수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물어본 결과 이렇게 해가지고 이중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다음이요. 화상장애뿐만 아니라 가족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의료비에 이중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고요. 다음이요. 화상장애가 다른 장애에 비하여 장애 등급 자체가 낮게 나타나는 것, 이것도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즉 화상에는 사회적 차별, 그 다음에 화상으로 인한 편견으로 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장애인한테도 이러한 이중차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은 가장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 영역 욕구로서는 1순위 경제지원 서비스, 2순위 의료 및 재활 서비스, 3순위 생활지원 서비스,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치료로 끝나는 게 아니고 치료 이후에 적응해 나가는데 필요한 지원 서비스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네, 다음이요.
심리적 특성으로서 의료와 치료에서 지원은 대폭 확대되어져야 되고 사회적 어려움과 대인관계의 형성의 어려움 정도를 동시에 감안해서 장애 판정을 하게 된다면 최소한 기존의 장애 복지 서비스의 혜택의 이용에 있어서 효과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사회복지 욕구 특성으로서는 이러한 지금 큰 글자로 써져 있는 거 중심으로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요. 스포츠 및 여가 서비스, 보호 서비스.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치료 및 수술에 대한 욕구가 계속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 화상사고 후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여부 거의 이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제공기관의 홍보 부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해 본 경우에 경제지원 서비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사회복지 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서비스 저러한 것들이고요. 다음에 화상인에게 화상을 장애로 인정한지를 조사한 결과 장애로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장애 등급 현재 판정받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이고. 다음에 화상인으로 겪는 어려움 정도, 겪는 어려움 계속해서 나왔던 것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의료. 그다음에 경제적인 어려움, 신적인 문제, 일상생활의 문제까지 같이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결국 화상장애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하고 수술에 대한 의료비 지원하고 더불어서 화상장애로 인한 사회활동과 일상생활의 제약을 적절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사회복지 욕구의 공통적인 특성이었습니다. 예. 화상장애 후 화상으로 인한 차별 경험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거고요. 예. 차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는 경우에서는 대중교통수단, 차별, 고용, 그 다음에 교육, 대중교통수단 할 때도 차별이 계속 있었다라고 나타나는 거고요. 예. 의료 서비스 이용 시 차별도 있고 대중교통수단의 이용 시 차별, 그리고 고용에 있어서의 차별, 전반적인 영역에서 차별을 가장 많이 느끼는 장애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다 똑같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지원 방안요. 이거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내용을 쭉 제가 적어 놓았기 때문에 보시면 되는데요. 장애 정도 판정 현실화를 해야 하는 게 필요하다. 두 번째요. 포괄적인 사회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세 번째, 의료적 지원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 나오는 치료 서비스 또는 의료 지원 서비스, 보험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용 성향이 아니고 재건 성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화상장애 특성을 고려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피어 카운셀링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10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림도 그렇고 피어 카운셀링을 굉장히 많이 지금 적용을 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화상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하는데요.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화상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인식도 개선되어야 되겠지만 화상장애인들의 인식도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을 하지는 않겠지만 화상인들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노출 빈도를 높이는 것, 사회 경험을 계속해서 높여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죠. 사회보험학대와 민간보험에 대한 최소주장권, 이게 마지막인가요? 네. 자주 모임 활성. 예. 마지막까지 7번까지는 이걸 써놓고 굉장히 오래전에 써놓은 거여서 잊어버렸습니다. 꼭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있습니다. 이건데요. 제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물론 50년 전에 화상을 당했을 때 50년 전에는 더했고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화상인들이 밖으로 나와서 활동하는 화상인들이 없었습니다. 별로 드물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는데요. 이제는 드러내놓고 활동하는 화상인들이, 특히 안면 화상 장애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현실을 수용을 하고 적용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자기 자리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0년 전에 안면 화상 장애인들의 사회적 인식이 지금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열악했었는데 10년 동안
활동하는 또는 노출 빈도가 높아짐으로써 안면 화상 장애인들의 인식이 굉장히 개선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힘들고 어렵겠지만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 가름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